이번 편은 종건에게 수련을 받은 형석의 전투력 분석편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재생 목록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형석이 강해질 떡밥부터 예측해보도록 하죠. 형석은 외모지상주의의 주인공이지만 큰 형석과 작은 형석으로 나누어 살게 되면서 주로 큰 형석의 무력을 사용하고 작은 형석은 등장인물들과 소통 혹은 사건의 발단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스토리로 차츰 나오게 됐는데요. 이후 형석은 큰 형석이 아닌 박쥐와 달리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살을 빼고 어느 정도 크루 간부급 인원과 싸울 수 있는 실력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시간은 짧은 나머지 다른 탈 헤드급들 인원 또는 헤드급 인원들의 파워 인플레들이 워낙 상승하게 되면서 작은 형석은 옆에서 도태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걸 아는 형석 역시 자신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은 결국 큰 형석이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폭발하게 됐고 그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능인 카피를 통해 일대 종사라 불리는 육성의 천재 종건을 매혹시켰고 그는 성장을 할 일만 남게 된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남들과 다른 카피라는 재능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배울 몇 년 동안의 기술들을 그는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사용해버리는 연출이 있어서 한 달은 어쩌면 작은 형석이 최강자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 작은 형석은 종건 그 자체를 카피하는 것. 종건은 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너의 모든 것을 바꿔주겠다며 박형석을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만든다고 단언을 해버리죠. 과연 그 작품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장된 박형석의 실력은 짐작할 만한 언급의 대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종건이 형석에게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종건이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을 통해 알아보자면 김기명과 성유아는 가르쳐준다는 개념보다는 후임의 개념이 더 강했으며 제자 형식은 첫 번째 제자 장현, 두 번째 제자는 왕호춘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 장현은 3년 전 최원석보다도 약했던 전투력이었고 종건이 싫어했지만 4대 크루를 만드는 점조직의 방식을 구성했으며 정식으로 종건의 제자가 되고 혜은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종건에게 상처까지 입힐 수 있는 인물로 급성장했습니다. 왕호춘의 케이스를 봤을 때도 그는 무통이라는 엄청난 신체적인 조건이 있었지만 그 조건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전투력도 없는 그저 범생이었는데 포스탈 편 당시 장현을 압도하고 제압할 만한 실력을 가진 탈헤드급 강자임을 보여줬죠. 이런 인물들로 봤을 때 장현과 왕호춘은 비록 종건을 벗어났기에 실패한 작품이라고 보이지만 장현을 단기간에 4대 크루 헤드들 중 가장 강한 인물로 만들었고 3년 뒤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도 왕호춘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이게 실패한 작품이라면 종건이 이번에 말한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언급은 작은 형석을 탈헤드급 이상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만들겠다는 언급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의 파워 인플레 중 탈헤드급에 해당되는 인물은 확실한 실력으로 보이지 않는 경지를 사용하는 한신우와 경지를 배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1세대의 전설인 마태수와 지공석 등이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거기에 추정되는 인물로는 박만덕과 불명의 VVIP 그리고 김기명과 성유한 정도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급이 있더라도 작은 형석이 종건에게 배운다면 저 단위는 최소 단위가 될 것이며 종건이 말하는 최고 작품이란 자기 자신, 일명 본인을 카피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작은 형석은 단숨에 종건과 중구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에 오를지도 모르는데요. 그들과 동실력대로 전투력이 오를 떡밥 역시 종건의 말에서 나왔으며 자신을 뛰어넘는 남자가 되어봐라, 내가 죽이고 싶은 남자가 되어봐라 라는 뜻은 그가 수련을 마친 뒤 종건을 초월하는 수준의 전투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로 보이며 종건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두려워하는 성향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성향을 역이용하여 즐기는 모습이 무형석과의 싸움에서 있었는데요. 만약 작은 형석이 종건의 모든 것을 카피하여 그를 뛰어넘게 된다면 종건 역시 그를 다시 뛰어넘기 위해 죽이고 싶은 남자가 되어봐라 라고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 실력급에 해당됐을 때 작은 형석은 2세대 중 가장 강한 인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그 실력을 처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번 1회가
4대 크루를 통합하려는 과정 속에서 발산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실력을 통해 형석은 4대 크루들을 유진과 달리 강제 통합이 아닌 연합을 통해 시동수의 H&H 그룹 또는 1회와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훗날 마지막 결전에서 형석과 싸울 인물은 결국 자신의 몸인 큰형석이 될 것이며, 큰형석은 현재 괴물로 비유되고 있는 인물이기에 시동수의 수작으로 전에 보여줬던 1회 3결사 때처럼 마약이나 환각 증세로 큰 형석이 작은 형석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작은 형석은 종건에게 배운다면 극진 가라데를 필수로 쓸 것이며, 이번에는 다른 인물들이 경지에 대한 파워 인플레가 높아진 만큼 종건 역시 경지를 그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수련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처음 종건은 아무래도 신체 단련을 위해 극진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형석은 돌처럼 단단한 신체를 얻는 극진의 단계를 깨우쳐서 웬만한 타격은 종건처럼 급소를 맞아도 아픈 내색 하나 하지 않을 것이며, 공격 역시 그는 보이지 않는 경지를 깨우치진 못하더라도 카피라는 재능이 있어서 훗날 한신우나 다른 인물을 보고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을 각오까지 장착하고 있어서 김감룡과 김기명이 보여줬던 보이지 않는 경지를 극복하는 모습의 경지 또한 보여주며 활약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되어야 모든 무술을 마스터급으로 통달한 무의식의 형석을 뛰어넘고 그가 원했던 스스로가 강해져서 자신의 또 다른 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련 후의 작은 형석의 파워는 어느 정도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